많이 타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햇볕이 진짜 센데. 와 진짜 세요. 아침에 아침에 라인업 하면 이쪽에 파도 오면 눈 못 뜨고 있잖아. 네. 너무 눈부셔. 저 눈 계속 화상 입어서. 맞아. 근데 거기는 눈 화상 때문에 그 안구 세척제를 다 저거 붙여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 보호제도 넣고. 아 내가 처음 가서 아침에 가면 해가 이쪽에서 뜨잖아. 그럼 라인업 진짜 라이트를 못 타. 아니 못 보겠는 거야. 이렇게 파도가 타야 돼. 진짜 막 이렇게 이러고 있어야 돼. 진짜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맞아요. 진짜. 해 자체가 한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한 2배는 센 거 같아. 진짜. 진짜. 그리고 호주가 더 세다면서요. 호주가 그런 딱 느낌을 졸라 세. 잘 하면 되냐? 들씨. 네. 형님 오늘은 뭔가요? 아 오늘은 색다르게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라이더로 있는 김태현이를 제주도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보드나 이런 거에 대해 좀 궁금한 거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고 답변해주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어렵지는 않고 쉽게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저는 제주도에서 서핑을 하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오렌지 서프 라이더 김태은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굴 많이 부었네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맛있는 걸 또 드셔가지고 우리가 곱창 전골을 좀 먹었습니다. 한우로 된 거. 아무튼 그래서 태현 씨는 지금 스튜어트보드 타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타고 있는 보드는 뭐예요? 지금 현재는 주로 주력으로 타고 있는 보드는 립스터 립스타 타고 있고요. 사실 완벽하게 적응은 하진 못했지만 뭔가 한국 파도에 너무 네. 잘 맞고 그렇죠. 지금 추구하는 기술들 로드라이딩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특화된 보드라서 좀 주력을 다 하고 있고 원래 제일 재밌게 타는 보드는 CMP입니다. 그렇죠. CMP를 주로 타고 태현 씨 스타일이 하이 퍼포먼스 네, 맞아요. 롱보드 스타일인데 요즘에 이제 좀 서핑 롱보드 스타일 자체가 로깅이나 클래식 스타일로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맞게 해서 맞춰가야 되니까 또. 그러면 팁스터도 타봤잖아요. 그쵸. 우리 지금은 립스터도 타고 있고. 네. 그 두 보드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립스터와 팁스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성량이라고 보면 되는데 팁스터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싱글핀 그리고 로거 보드가 파도에 정체되어 있고 걸었을 때 속도가 나는 스타일에 맞춰서 쉐입이 되어 있는 보드라고 느낌이 들고 립스터 같은 경우는 그 점을 조금은 가져가지만 그래도 간단한 무게중심에 의해 바텀으로 내려가는 어떤 퍼포먼스 동작이나 플로우 동작에도 특화가 돼 있어서 그래서 핀이 하나지만 보드 테일에 보시면 엣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립스터는 그 팁스터가 주는 느낌을 어떻게 보면 10분의 1을 가져가고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 레드라인이라든지 제가 주로 탔던 CMP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특화된 부분들까지 같이 모습을 갖춰 있는 보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립스터는 쉽게 말해서 올라운드 완벽한 올라운드라고 치면 팁스터는 전형적인 싱글핀 로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립스터는 올라운드 모델인데 싱글핀 모델이니까 약간 너무 싱글핀에 치우쳐서 타고 싶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나 롱보드 하면 또 로깅이나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좀 고민이 됐을 때 한 모드를 사야 된다고 하면 이제 립스터를 사면 좀 효과가 좋겠네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이 들면 기존에 본인이 이제 싱글핀을 오래 탔다. 뭔가 혹은 퍼포먼스를 오래 탔다. 근데 내가 싱글핀 쪽도 한번 작은 파도에서 좀 예쁜 파도에서 어깨가 쭉 나오는 예쁜 파도에서 좀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가장 좋은 선택이 립스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거 같네요. 네.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스튜어트에서 립스터가 나왔을 때 속으로 굳이 이런 보드까지 나올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이 안 들여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태현 씨가 이거 형 해보자고 해가지고 맞아요. 들여와서 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좀 이제 올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들여올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보드가 싱글핀에다가 테일 엣지까지 있고 보드 자체가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좀 너무 어렵게 생긴 보드 아닌가 했는데 타보면 또 오히려 우리나라에 좀 빠르고 특화된 파도에 좀 더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보드를 좀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타면은 정말 약간 더 좋은 보드라는 그런 생각. 맞아요. 근데 또
립스터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파도 캐치거든요. 파도 캐치가 기가 막혀요. 왜냐면 전반적인 보드의 무게가 사실 싱글핀 같은 경우는 스쿼드 테일이라고 해서 노즈의 무게보다 테일의 무게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립스터 같은 경우는 무게 자체가 전반적으로 5대5 정도의 비율이라 어디요? 레드라인은 앞쪽으로 조금 네네. 나와있잖아. 그래서 5대5의 정도의 비율이라 그 제일 초보자들이 많이 걱정한 노즈 다이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해 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싱글핀 보드의 파도 잡힘의 어려움, 붕 떠 있는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그 느낌들이 좀 배제돼 있어서 파도 캐치 부분에 있어서 거의 뭐 최고라고 생각해요. 네, 레드라인보다 더 잘 잡아요. 훨씬 잘 잡혀요. 아, 제가 진짜요?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게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느낌상 뭔가 더 훨씬 더 초보자들이 느끼기에 되게 파도가 잘 잡힌다라고 느낄 만한 충분한 요소가 되어 있는 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엣지라든지 보드의 전반적인 설계를 느끼기에는 초보자들이 좀 힘들지만 그래도 파도 제일 문제가 그거잖아요. 초보자들은 파도를 잡아나가는 과정에서는 그렇죠. 좋은 해결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락커도 좀 많이 적당히 들려있어요.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또 노즈 다이빙도 많이 네. 하시니까 이렇게 그러네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태은 씨가 우리나라에서 네. 스튜어트 보드를 제일 많이 타봤거든요. 제일 많이 타고 사이즈도 다 타보고 그 모델도 정말 다 타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짧게 각각 보드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짧게 첫 번째로 이제 레드라인. 네. 레드라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가장 좋은 성적을 낸 보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 하드보드, 딱딱한 보드를 처음 마음먹고 탄 게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진짜 되게 소중한 라인이고 최근에까지도 이제 대표님하고 얘기했던 게 레드라인을 그냥 하자 차라리. 그러니까 립스터라는 걸 만나기 전에는 레드라인으로 대회에서의 그 올라운드적인 요즘 추구하는 뭐 노즈라이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챙겨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정말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강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첫 하드보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주저없이 추천한 보드가 바로 레드라인이거든요. 그 제일 첫 번째 이유가 가장 노멀해요. 어느 곳에도 치우쳐져 있지 않고 아주 가장 노멀한 보드의 스펙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요즘 뭐 카페에 보면 레드라인이 엄청 막 10년 전에 나온 모델 그 모델도 아직도 타고 있을 정도로 저는 그 보드가 가진 되게 장점 중에 하나가 내구성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데 일단 레드라인은 길이는 딱 9지만 본인 스펙에 맞춰서 정말 다양한 그 보드의 두께와 그게 너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선택폭도 너무 넓고 진짜 특이한 게 다른 보드 제가 느낀 점은 CMP나 팁스터 이런 거는 스펙을 변경하면 보드 전체의 어떤 추구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져요. 맞아요. 근데 레드라인은 스펙을 바꿔도 그러니까 똑같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드라인 같은 경우 사이즈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게 한 30가지가 사실 돼요. 근데 제가 그걸 좀 간소화해가지고 전반적인 사이즈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디테일하게 한 30개 중에 한두 개 사이즈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보드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넓이나 두께나 이렇게 줄여도 별로 이질감이 없는데 저희는 커스텀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CMP나 팁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이에 따라 정해진 사이즈가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만 이제 와이드나 두께를 줄이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반적인 보드 밸런스가 좀 깨질 수도 있고 보드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죠. 왜냐면은 수치를 굉장히 많은 수치 중에 하나나 두 개의 수치를 뽑았다는 건 그 쉐이퍼나 보드 만드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밸런스의 보드라고 사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그런 변화를 주는 건 보드가 좀 다른 느낌이 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제 생각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레드라인의 최고 강점이고 다음 그리고 CMP 사실 제일 많이 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타봤잖아요. 진짜 저는 CMP를 제일 좋아하는 보드이고 가장 많이 타요. 아까 뭐 요즘 주로 타는 건 립스터라고 하긴 했지만 제가 워낙 큰 파도를 좀 즐기고 제가 있는 홈 스팟 자체가 큰 파도가 좀 여름에 자주 들어오는 스팟이라 아무래도 CMP를 많이 타는데 CMP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레드라인 한 1, 2년 정도 타는 친구들한테 한번 타봐라고 권유를 해요. 그럼 처음엔 다 무서워해요. 그럼 그 파도도 안 잡히지 않을까요? 혹은 너무 흔들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막상 딱 타잖아요, CMP. 뭐요? 바로 주문해요.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면, 물론 스펀지를 타다가 CMP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렇죠. 하드보드를 어느 정도, 레드라인을 어느 정도 탄 친구들이 딱 CMP를 타면 첫 번째로 느끼는 게 생각보다 파도 너무 잘 잡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노즈라이딩도 되게 잘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CM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나만 알고 싶을 정도, 그러니까 저랑 같이 현역을 하는 선수들이 안 탔으면 하는 정도로 성능이 되게 좋은 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안 태워줘요. 빌려주라고 해도 그런 친구들한테는 얍삽하죠. 아니 또 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선수로서 어쨌든 그 정도로 정말 이제 성능이 좋아요. CMP의 단점이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 보드니까 사실 이제 좀 처음에 그냥 보통 사람들은 하이 퍼포먼스 보드니까 내가 이걸 사면 나도 하이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처음에. 조금 그래서 처음에 접근을 하면 보드가 사실 되게 어려운 건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하면 놀래요. 보드만 맞아, 믿고 맞아. 하면 사실 되게 안 좋은 보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하시고 맞아요. 사실. 그리고 그러니까 결코 쉬운 보드는 그치. 아니다. 네. 하지만 동스펙의 어떠한 보드들을 제가 타봤을 때는 정말 편안하게 기술까지 다가가게 해주는 느낌? 그런 보드? 이렇게 생각을.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은 저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는데, 보드를 선택하실 때 CMP를 선택한다는 기준을 딱 뒀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속도를 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벼운 보드들 같은 경우는 절대 혼자 속력이 잘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뭔가 트리밍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타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오해하시는 게 보드가 얇고 좁고 락커가 많이 들으면 빠르고 내가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의 반대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야지 그 보드가 나를 도움을 주게. 사실 얇고 좁고 락커 많이 들으면 속도가 일단 안 나. 아예 안 나. 내가 만들 수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CMP가 제가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보드가 약하다는 평이 많아요. 반파가 잘.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보드 구조가 CMP를 사실 굉장히 튼튼하고 망치로 때려도 안 부러지게 만들 수 있어요.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무겁게 만들면 보드의 특성상 이 블랭크와 파이버 글라스와 레진만 섞어서 만드는 보드에다가 또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세게 때리면 사실 안 부러지기가 힘든 보드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텐시는 근데 보드를 진짜 안 부러뜨리죠. 저는 안 부러뜨리는 스타일. 보면은 확실히 풀아웃을 잘 하고 보드 관리를 잘 하니까 그 보드를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반파가 잘 안 나는데, 사실 이제 좀 적당히 큰 날 이게 보드 던지면서 탕 때리면 사실 뭐 무조건 반파 나죠. 거의 장사 없죠. 그런 보드류. 근데 진짜 보드 반파는 아무리 크고 두꺼운 보드든 얇은 보드든 그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라이딩 습관에서 나오는 그런 거라. 것도 있죠. 보드 반파 같은 경우는 사실 보드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하이 퍼포먼스를 못 하죠. 가벼운 보드고 약한 보드인데 당연히 얇은 보드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하이 퍼포먼스 보드가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약하다는 평이 많이 나오니까 사실상 이제 좀 튼튼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 성능이 안 보드는 나오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아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에 약간 대안으로 풀카본으로 했는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는데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런 고유의 맛이 안 그쵸. 나니까 탄성이 안 나오니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또 이제 그리고 또 마이티 플라이어. 마이티 플라이어. 마이티 플라이어가 좀 할 말이 많죠. 마이티 플라이어. 참 이게 보드가 다 좋으니까 또 저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마이티 플라이어 같은 경우는 CMP와 레드라인의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CMP가 주는 그 좀 부담스러운 어떤 보드의 퍼포먼스나 보드의 어떤 그 얇은 보드가 주는 그런 걱정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마이티 플라이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이티 플라이어 같은 경우는 트리밍을
확실하게 내지 않아도 보드가 주는 속력이 있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보드 전체가 테일을 보시면 마이트 플라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하게 좀 나오는 테일을 느낌 아니라 훨씬 더 라운드한 테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드가 파도가 주는 힘을 좀 훨씬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속도가 충분히 나고 그리고 또 제가 기본적으로 마이트 플레이어를 탈 때 CMP를 탈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동작들이 없어져요. 작은 동작으로 많은 기술들이 좀 나오는 보드예요. 근데 이제 선택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조금 더 그런 어떠한 몸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말고 좀 더 보드의 어떤 속도를 가져가고 싶다 할 때는 마이트 플레이어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CMP와 마이트 플레이어를 둘 중을 놓고 보자면 그렇게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즈라이딩은 확실히 노즈라이딩은 확실히 확실히 안정적이죠. 마이트 플레이어가 훨씬 안정적이긴 하죠. 이게 극단적인 퍼포먼스는 확실히 또 CMP가 또 그렇죠. 괜찮아요. 뭔가 턴의 각도를 높이고 뭔가 좀 에어리얼이나 이런 고급 하이 퍼포먼스 기술을 연습한다고 치면 사실 CMP만 한 게 없고 근데 노즈라이딩이나 좀 더 어떻게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어떤 라이딩을 만들어 가실 거면 마이트 플레이어가 좀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또 그 중간에 스튜어트에서 RPM이 있었죠. 그렇죠. 요즘은 좀 이제 짧게 좀 얘기해. RPM은 요즘에 거의 안 그렇죠. 하잖아요. RPM이 사실은 CMP 타기 전에 제 보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드라인 프로 모델이 RPM이에요. RPM. 그러니까 CMP를 가기 전에 레드라인을 탔었는데 RPM을 탔었는데 사실 제가 RPM을 탈 때 진짜 지금보다 서핑 수준이 한참 아래였거든요. 근데 그 RPM을 타면 서핑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제가 그 시점에. 그래서 짧게 얘기해 드리면 레드라인인데 조금 더 빡세. 조금 더 아주 조금 빡세요. 근데 사실 레드라인이랑 큰 차이가 많이는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러니까 조금 너무 나는 좀 천천히 길을 밟을 거야 하시는 분들한테 CMP 마이트 플레이어 이전에 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RPM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길어져도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등치가 큰 분들, 이런 분들 CMP는 길어지면 안 돼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RPM은 조금 길어져도 돼서 9.4까지는 제 주변에 타는 사람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치가 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는데 이 퍼포먼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CMP는 좀 90에서 92로 가면 우리가 좀 아니란 느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그러면 내가 92를 탈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봤는데 RPM을 96까지 타시는 분들도 있죠. RPM 자체가 왜냐하면 레드라이트랑 RPM은 비슷하면서도 레일이 다르니까 맞아. 확실히 퍼포먼스 이런 게 좀 더 타이트하게 되니까. 그 레드라인은 안 나오잖아요, 긴 게. 레드라인 긴 게 안 나오니까 무조건 그걸 대안으로 해서 RPM 이 RPM으로 하시는 분.